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좀 상당히 세게 후반에 좀 밀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뉴욕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20년 만기 국채 경매가 흥행에 실패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감세가 포함된 예산안 통과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해 투자 심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에 피로감을 느끼던 투자자들은 국채의 수익률 급등을 핑계 삼아 차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 대비 1.91%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61%, 나스닥 지수도 1.41% 내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가운데 알파벳만 2.87% 급등했을 뿐 나머지 6개 종목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요동쳤는데요. 초반 2% 넘는 큰 폭의 상승세를 타던 주가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쐐기를 박으면서 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감 직전 낙폭이 2%를 넘나들던 엔비디아는 1.92%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장 마감 뒤 일론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텍사스주 오스틴을 시작으로 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늘은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테슬라 2.68% 급락 마감했습니다. 애플도 2.31%, 마이크로소프트 1.22%, 아마존은 1.45%, 메타는 0.25% 내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AI 모드 발표에 힘입어 M7 가운데 유일하게 2.79% 상승했습니다. AI 클라우드 업체인 코어웨이브는 19%나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로 구성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코어웨이브가 오늘 20억 달러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주가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코어웨이브는 2030년 6월이 만기인 채권 20억 달러치를 9.25% 금리로 발행했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5억 달러를 더 확보했습니다. 코어웨이브가 충분한 실탄을 확보해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거란 기대감이 주가 폭등을 불렀습니다. 반면 반도체 업체인 울프스피드는 수주일 안에 파산 보호를 신청할 거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 된소리를 맞았는데요. 울프스피드는 60%나 폭락했습니다. 오늘 대형 유통업체 타겟 실적 발표했는데요. 타겟은 매출 부진 여파로 연간 실적 전망을 낮추면서 5.21%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타겟은 가격 인상을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며 소극적이지만 주요 납품업체들은 관세부과 역량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약해진 투자 심리 속에서 확실한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만 그야말로 급등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만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뉴욕 증시가 갑자기 확 한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 한 달간 빠른 회복세를 이어온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한 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법안 의회 통과를 위해 공화당 강경파를 압박하면서 재정 적자 확대 우려를 키운 게 미국 국채 및 증시의 동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26일부터 의회가 메모리얼 데이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트럼프 감세안 연장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 즉 메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하원 처리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메가 법안 초안을 분석했는데 이 결과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약 3,440조 원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지난주 이것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에서 AA1으로 강등하면서 재정 적자 악화와 정부 부채 증가를 조정 사유로 제시했었는데요. 만약 감세한 통과가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국채 신뢰를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이뤄진 20년 만기 미국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저조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수요 감소가 이미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불러일으킨 건데요. 20년물 입찰 결과가 알려진 후 국채 투매가 이어지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을 촉발했고요. 증시도 동반해 낙폭을 키웠습니다. 실제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무렵에 5.09%로 전장 대비 12bp나 급등했고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도 같은 시간 4.6%로 올랐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은요, 전 세계 경제에도 큰 부담입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주택담보대출부터 기업대출까지 모든 차입 비용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골드만삭스 애셋 매니지먼트의 린지 로스터는 채권 금리와 관련해서 향후 추세는 분명히 더 높아질 것이라며 핵심은 재정 문제에 대한 의구심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또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부채 감축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 트레이더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으로 인해 더욱 위태로워진 미국 정부의 부채 증가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이들은 10년물 금리가 5%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증시 불안의 요인입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매주 발표되는 고용지표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되고요. 5월 S&P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 4월 기존주택 판매 발표됩니다. 연준 의원 발언도 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연설 예정돼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들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